안녕하세요. 과학적 공부법을 소개해드리는 케네소 대학의 실험심리학자 정경훈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예습 1단계인 문제찜, 그리고 예습 2단계인 훑어보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습의 3단계이자 마무리 예습 작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지과학자들이 밝혀낸 인간의 기억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는 우리 인간의 뇌가 수동적으로 멍하니 받아들이는 정보를 본래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자기가 궁금해하던 질문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답도 흥미로운 경우에는 그 질문과 답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제가 3개의 질문을 소개해 드릴게요. 1. 바다 생물 중 다른 생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사람을 죽이는 생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A. 상어, B. 바다뱀, C. 해파리.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다 수영 중 해파리에게 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바닷물로 상처 부위를 씻어내듯 소독한다. 아니다. 짠 바닷물이 아닌 깨끗한 먹는 물 혹은 알코올로 소독한다. C. 소독이 끝나면 독기운이 퍼지지 않도록 얼음찜질을 한다. D. 아니다. 소독이 끝나면 독을 분해하기 위해 온찜질을 한다. 세 번째 문제. 근데 이 바다의 해파리가 우리가 맨날 먹는 그 해파리 냉채의 그 해파리가 맞나? A. 맞다. B. 틀리다. 여러분, 이 질문들의 답이 얼마나 궁금하신가요? 자, 이제 답도 말씀드릴게요. 1. 바다 생물 중 다른 생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사람을 죽이는 생물은 바로 해파리입니다. 상어, 바다뱀 같은 게 1년에 10명 정도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데 반해서 해파리는 1년에 한 30명 정도 사람을 죽인다고 하네요. 2. 바다 수영 중 해파리에게 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긴 답이 2개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흔히 먹는 생수 같은 걸로 소독하거나 알코올로 소독하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로 상처 부위를 한 10분 정도 씻어내듯이 바닷물을 이렇게 끼얹어가면서 소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0분간의 소독이 끝나면 해파리의 독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 독을 분해하기 위해서 온찜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얼음찜질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이 해파리가 우리가 흔히 먹는 그 해파리 냉채의 그 해파리 맞습니다. 요 답들 중 여러분에게 가장 흥미로운 답은 무엇이었나요? 실제로 연구자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 개의 질문을 주고 각각의 질문이 얼마나 그들에게 궁금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답도 알려준 뒤에 이 답이 또 얼마나 흥미로웠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과 답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나중에 기억력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이 연구자들이 정말 궁금해했던 것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질문을 더 많이 기억하는가, 그리고 자기가 흥미롭다고 느낀 그 답을 더 많이 기억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예상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과 답을 더 잘 많이 기억하는가 하는 것에는 개개인에 따라, 그리고 질문과 답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람들이 자기가 궁금해하던 질문을 잘 기억했고, 또 답을 들었을 때 와, 이거 재밌다 라고 느낀 답들을 가장 잘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듣는 수업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령 인수분해, 미분, 관계대명사, 사막기후 혹은 스탠기후 속 주민들의 생활양식, 이런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던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자꾸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런 수업 내용이 머릿속에 남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이유는 관심 없는 내용, 재미없다고 느끼는 내용을 우리 뇌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튜버들이 답하고 있는 그 수많은 흥미로운 질문과 답들을 뒤로 한 채 지금 이렇게 예습은 어떻게 마무리하는 건지에 대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최고! 근데 예습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사실 제가 이미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습 2단계에서 훑어본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데 재밌겠는데 하는 마음을 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낸 후에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으면 책의 곳곳에 적어두는 게 예습 마무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데 재밌겠는데 하는 마음을 내냐고요? 우리가 흔히 공부하기 싫을 때 재미도 없는 내용, 살면서 쓰지도 않은 내용을 왜 배우냐며 불평하는데 어떻게 그런 내용을 재밌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냐고요? 사실 이건 참 설득하기 힘든 내용이긴 해요. 왜냐면 저도 어릴 때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혹시 조금이라도 설득이 될 수 있을까봐 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한테는 9살, 7살, 2살 이렇게 딸이 셋이 있는데요.
건데요. 요 첫째랑 둘째는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늪프로를 참 좋아해요. 기안84가 하는 행동을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얘들이 그 여행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보고도 참 오래 기억하고 저한테 설명도 해주고 그래요. 가령 아프리카에 있는 바오밥 나무, 장례 문화, 그런 것들은 이 아이들이 뭐 사는데 하나도 쓸데없는 그런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그 내용들을 너무 재밌게 보고 배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시지 않나요? 역사 수업은 싫어해도 역사 속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재밌게 보고 배우고 기억하시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 똑같은 내용을 배워도 재미없게 배운 내용은 당장 갖다 버리고 재밌게 배운 내용은 굳이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지가 스스로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학생 여러분은 내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재밌게 바라보려는 관점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가끔 그런 친구들 있죠.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나 역사 혹은 수학 같은 것도 나는 너무 싫은데 얘는 티는 안 내는 것 같은데 좀 재밌어 하면서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번 들었는데도 나한테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얘는 그거를 잘 오래 기억하는 그런 친구들이요. 이 친구들은 어쩌면 우리한테는 없던 그 내용 자체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던 친구들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배울 내용에 대해 마음가짐을 조금 달리해서 재밌는데 궁금한데 이러한 마음을 내보면 그런 친구들이 보이는 놀라운 인지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 3단계의 마지막 작업은 예습 2단계에서 훑어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데 재밌겠는데 하는 마음 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한테 떠오르는 어떤 질문들을 책 여기저기에 적어보시는 겁니다. 이 질문들은 내일 배울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무엇에 대한 질문인지를 적는 큰 질문 적기가 있고, 각 구체적인 부분 혹은 소제목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자기에게 떠오르는 개인적인 질문 같은 것을 적는 작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데 하면서 큰 질문과 작은 질문을 책 곳곳에 적어두면 예습 끝.